북한이 잘하면 미국은 내쫓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근데 남한이 만약에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미국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최근 한국 자체 핵무장 이야기가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소용돌이 지니까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과 맞바꾸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즉 미국을 속인다든지 미국에게 거짓말하면서까지 핵무기를 개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북한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한테도 충분히 할 얘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두 번째는 어찌됐건 대륙 본토가 항상 우리 민족에게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있었잖아요. 혜택도 많이 받습니다. 대륙으로부터 좋은 문화와 좋은 사상, 또 우리의 생활을 이롭게 하는 과학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았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삶을 살고 싶고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원치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대륙은 항상 큰형님 노릇하고 자기가 보스가 돼야지 우리를 동등하게 보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미국은 우리를 존중하는 그런 척이라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핵무장을 할 때 우리가 한미 동맹과 맞바꿔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못 믿어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못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네가 한번 좀 생각해보자 해서 미국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불확실한 세상,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체 핵무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핵무장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안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무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핵무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왜 말아야 되느냐, 그런 갑론을박이 많아야 사람들이 이슈가 뭐고 이 핵무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또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크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사 북한이 핵무기를 써서 남한을 방사능 지대로 만들었다. 한 100년 동안. 그렇다고 우리도 북한을 방사능 지대로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핵무기는 아니지만 김정은과 그 측근들을 제거하는 게 낫겠습니까? 답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갑론을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 북한이 핵무기를 썼으니까 우리도 써야 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비록 그런 비극이 있었더라도 그래도 한민족을 위해서 북한이라도 청정적으로만 그냥 둬야 돼. 그 대신 김정은이하고 거기는 다 싸그리 하여튼 피를 말려야 된다, 씨를 말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게 답인지 모르지만 이런 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함과 동시에 그런 논의 과정에서 미국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 핵발전소가 한 20개 정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핵발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점점 안전하고 좋은 발전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전소가 사용하고 있는 연료 있죠? 이 연료를 사용하고 나면 우리가 이거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관할 데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핵무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 간접적인 관계가 뭐냐면 핵 연료를 사용하고 나서 그냥 저장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은 이걸 재처리를 해서 다시 원료로 쓸 수가 있어요. 이 재처리하는 방법이나 이 절차 이런 게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로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또 협조를 해서 자, 좋다. 핵무기는 당장 안 만들더라도 이런 평화적 이용에 대한 거, 또 이런 거를 통해서 핵무기 잠재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세상이 만약에 더 어지러워지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자체적인 그런 핵무기를 갖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하고 협의를 해야죠. 자체 핵무장이 미국에서 먼저 나온 얘기인가요?
미국에서 먼저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반도의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좀 더 다른 역할을 하고 그 다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민들의 그런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두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전인수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제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전 세계한테 보여줘야 될 것은 우리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이고 국민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북한 공격에 대해 현재 한반도 대응 시나리오 vs 자체 핵무장 시 시나리오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핵무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미국으로부터 훨씬 더 안보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얼핏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더라도 주한미군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갖는 것도 그렇고 주한미군도 그렇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거는 핵전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핵전쟁을 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핵무장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은 한국에 있어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게 중요한 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식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한국의 핵무기가 한미 동맹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의 연장선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의 방위 문제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수도 있다고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선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제 한반도에는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방위비 분담 문제고 두 번째는 한반도의 안보 구조의 변화입니다. 방위비 분담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때 5배를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 흥정할 때 500원 하면은 통상 어떻게 합니까? 깎아서 해서 적당한 협상 가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조 원이라고 치면 5조 원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나 설마 5조 원을 다 받아낼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 사업가 트럼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리 많아야 2조 원. 제가 보기에는 뭐 몇천억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2배로 늘렸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방위비 분담 문제는 우리보다는 지금 유럽 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GDP의 7%를 국방비로 쓰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은 2%도 안 쓰고 원래는 2%를 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거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 방위비 분담금을 좀 이해를 하면은 우선 그 분담금이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전부 국내에서 쓰지. 그래서 뭐 국내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국내에 뭐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 하고 또 우리가 일부를 쓰면 미국에서는 3불 내지 4불을 3배 내지 4배를 또 쓴다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렇게 손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궁금할 거는 2배, 5배 올려줄게. 그 대신 우리한테 뭘 해줄 건데? 이게 오히려 더 큰 질문이죠.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저는 크게 그렇게 보지 않고요. 새로운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미국의 전직 관료 또는 앞으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일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은 한국 방위에 좀 더 신경 쓰고 미군은 좀 더 큰 아시아 문제를 좀 다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좀 더 우리 국방에 책임을 더 지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겁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여러 가지랑 맞물려 있는데 저는 그거는 겁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늘 얘기하지만 내 나라의 국방을 다른 나라한테 맡기는 것처럼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군들하고 또 많이 일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군 같은 군인으로서
굉장히 좋아하고 믿음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국 정치인을 좋아하지도 않거니와 믿어본 적도 없어요. 미국 정치인을 믿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은 내 손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라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하면은 알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경우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되면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도 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북한이 시선조차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러시아하고 관계도 이렇게 트고 하니까 환경이 유리하다고 이렇게 보겠죠. 근데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거는 핵국가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북한에 그동안 가했던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국으로 인정한다.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었으니까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 제재도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 지금 이제 망하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저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그렇지 않고서요 불안해서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되느냐? 북한이 잘하면 미국은 내쫓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근데 남한은 보면은 남한이 만약에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미국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면 북한하고 전쟁 없이 50년, 100년, 500년 지나다 보면 500년 설마 저 4대 세습까지 갈 수 있겠어요? 4대, 5대까지. 저쪽도 바뀌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돌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여튼 가장 핵심은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건데 평화가 중요하지만 평화는 비굴한 평화가 있고 당당한 평화가 있습니다. 북한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북한한테 아양 떨어서 얻는 평화는 그거는 비굴한 평화예요.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하고 당당한 평화. 그렇지만 그 당당하다고 그래가지고 괜히 북한 건드려가지고 전쟁 일으키면 안 되고 자신감 있는 평화. 그래서 안보를 좀 내실을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내실은 그 공정한 군복무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군복무는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정한 군복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런 나라가 제도가 잘못돼서 여태까지 요리조리 빠져나간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현역 복무 안 하면 어떻게 자기가 지도자라는 라벨을 달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도자 소리 들으려면 하다못해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려면 군복무를 하든가 누가 봐도 합당한 이유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미래는 항상 불안합니다.